더 그레이스 호텔, 드 그레이스 호텔의 오너 주서아는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을 사는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90년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촌스러움 그 자체였다. 꽃무늬가 요란한 원피스 어울리지 않는 노란색 카디건, 그리고 일부러 촌스럽게 연출한 뽀글머리까지. 아가씨, 정말 이러셔야겠어요. 주 회장님께서 아시면. 김 비서가 안절부 절못하며 말렸지만 서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래야 확실하거든. 오늘 맞선 상대가 LK 인베스트먼트의 그 유명한 얼음 왕자라며 일 중독자의 성격 파탄자라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 10초도 못 버티고 도망갈 거야. 주서아는 정략 결혼을 혐오했다. 그녀는 호텔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베일에 쌓인 미식 비평가 SA로 그녀의 신랄한 비평 하나의 최고급 레스토랑의 별점이 좌우될 정도였다. 하지만 완고한 할아버지 주 회장의 강압적인 명령에 못 이겨 결국 맞선 장소로 끌려 나온 것이었다. 작전명 맞선 파투내기 시작한다. 서아가 도착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상대방인 LK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건우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서아의 요란한 차림새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블릿으로 실시간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아는 당황했다. 독하다. 이 정도 비주얼 쇼크에도 꿈쩍도 안 하다니. 그녀는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일부러 다리를 떨고 시끄럽게 껌을 씹으며 메뉴판을 보았다. 어머나 여긴 뭐가 이렇게 비싸대. 난 그냥 돈가스나 짜장면이면 되는데 혹시 짜장면 배달시킬 수 있어요? 건우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시선을 태블릿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여기선 안 팝니다. 서아는 오기가 생겼다. 그녀는 더욱 과장된 행동을 시작했다. 그럼 이건우 씨는 연봉이 얼마예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난 돈 많은 남자가 좋더라. 우리 아빠가 농사 짓는데 빚이 좀 많아서 이쯤 되면 보통 남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건우는 기계처럼 대답했다. LK 인베스트먼트 주식으로 받습니다. 집은 한남동에 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한 액수를 말해주면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조건으로 서아는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는 감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로봇 같았다. 그녀의 모든 작전이 실패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의 소믈리에가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들고 다가왔다. 그리고 우연히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경쟁사 대표가 건우를 알아보고 빈정거리며 다가왔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LK의 이건우 대표 아니신가? 이런 데서 맞선도 보시고. 듣자 하니 최근에 추진하던 바이오 투자가 영 재미없다던데. 남자는 건우를 조롱하며 소믈리에에게 말했다. 여기 이 대표님께 와인 한 잔 대접하게 샤토마고 1982년산으로. 아, 이 대표님은 와인 맛이나 아시려나 모르겠네. 이런 건 그냥 비싼 술이 아니라 예술이거든. 건우는 와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와인은 사교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가 귀찮다는 듯 남자를 쫓아내려 할 때였다. 서아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촌스러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전문가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잠깐만요, 소믈리에님. 지금 그 와인 1982년산 마고가 아니네요. 모두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다. 서아는 와인 라벨을 보지도 않고 향만 맡은 채 말했다. 보르도의 82년산은 포도 숙성도가 정점에 달해 블랙커런트 향과 함께 삼나무 향이
복합적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 와인은 과실향이 너무 가볍고 탄닌감이 얕아요. 이건 82년산이 아니라 포도 작황이 좋지 않았던 84년산이거나 혹은 보관 상태가 최악이었던 보틀입니다. 이런 와인을 손님에게 내오는 건 기만이죠.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다. 소믈리에는 사색이 되었고 건우를 조롱하던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건우는 처음으로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다시 촌스러운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냥 포도주스 맛이 날 것 같아서요. 호호호.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아이고, 화장실이 급해서 이만 가봐야겠네. 잘 먹고 갑니다. 서아는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이건우는 서아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촌스러운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지성. 그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거래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주서아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오자마자 구석진 골목에서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발이 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꽉 끼는 뽀글머리 가발을 벗어 던지며 시원하게 숨을 내쉬었다. 하마터면 정체 들킬 뻔했네. 그녀는 자신의 연기력을 탓했다. 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직업병이 도져서 자신도 모르게 전문가 행세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촌스러운 연기로 수습하고 도망쳤으니 이건우라는 남자도 질색하며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터였다. 비밀 아지트인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아는 촌스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꺼내 잔에 따랐다. 자유를 위하여 그녀는 할아버지 주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저 방금 맞선 보고 왔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 보자마자 도망가던데요. 제가 너무 맘에 안 들었나 봐요. 호호, 그러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수화기 너머로 주 회장의 노발대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아는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연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미식 비평가 SA의 삶으로 돌아왔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밤 방문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레스토랑의 정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건우라는 남자는 그녀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었다. 한편 레스토랑에 홀로 남겨진 이건우는 서아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방금 나간 여자 주서아. 더 그레이스 호텔주 회장의 손녀. 기본 정보 말고 개인적인 뒷조사를 좀 해봐. 예,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하지만 방금 김 비서는 의아해했다. 방금까지 이건우는 맞선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상대방 여자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야. 건우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걸렸다. 아주 재미있는 여자야. 촌스러운 연기 속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더군.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주서아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되어 있었다. 마치 나를 거부해 주세요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했다. 하지만 와인을 논하던 순간의 눈빛, 그 전문성은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소에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취미가 뭔지 샅샅이 알아내. 특히 와인이나 미식과 관련된 거라면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 이건우는 정략 결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재력과 지위 앞에서 가면을 쓰고 접근해왔지만 주서아는 반대였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 연기를 했다. 그 점이 건우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김 비서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주서아의 공식적인 이력만 나왔다. 명문대 졸업 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평범한 재벌 3세. 하지만 건우는 만족하지 못했다. 이게 다가 아닐 텐데. 그는 김 비서에게 압력을 넣어 더 깊이 파고들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흥미로운 보고가 올라왔다. 대표님 주서와 아가씨의 동선이 특이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봉사활동이나 갤러리 방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나 와인 시음회에 익명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에 떠도는 소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SA라는 이니셜을 쓰는 미식 비평가입니다. 김 비서는 SA가 작성한 비평문 몇 개를 건우에게 보여주었다. 비평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SA가 비평했던 날짜와 장소가 주서와의 비공식 동선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SA 주서와 건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벌가의 인형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촌스러운 연기는 그 세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다.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이건우는 다음 주에 잡혀있던 모든 맞선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강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주서아라는 흥미로운 사냥감을 직접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SA가 다음 타깃으로 삼을 만한 레스토랑 리스트를 뽑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제는 그가 그녀 앞에 우연히 나타날 차례였다. 며칠 후 주서아는 미식 비평가 SA의 모습으로 청담동에 새로 문을 연 모던 한정식 레스토랑 가운에 앉아 있었다. 뽀글머리 가발과 촌스러운 원피스는 벗어던진 지 오래였다. 오늘의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에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린 완벽하게 세련된 도시 여성이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서비스 인테리어 그리고 음식의 조화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다. 전체 요리로 나온 백김치 타르트는 산미가 너무 강해서 뒤에 나올 메인 요리의 풍미를 해칠 우려가 있군. 식기의 온도도 완벽하지 않아. 그녀가 노트북에 비평을 적어 내려가던 순간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주서아 씨.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건우였다. 그는 맞선 때와 똑같이 완벽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무시하는 대신 흥미로운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설마 나를 미행한 건가? 서하는 순간 당황했지만 프로페셔널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이건우가 웃었다. 이런. 며칠 전에 돈가스와 짜장면을 찾던 분이 벌써 저를 잊으셨나? LK 인베스트먼트의 이건우입니다. 서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마주치다니.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 그날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실수를 했네요.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요. 친구분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건우는 서아의 맞은편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괜찮다면 잠시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레스토랑 LK에서 투자를 검토 중이거든요. 거짓말이었다. 그는 SA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는 이 상황이 불쾌했지만 재벌 대표를 무작정 내쫓을 수도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신경전이 흘렀다. 건우는 서아가 주문한 메뉴들을 훑어보았다. 주문하신 메뉴를 보니 이 레스토랑의 시그니처와는 거리가 있군요. 특히 메인으로 고른 생선 요리는 이 집에서 가장 약한 메뉴인데 의외입니다. 돈가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입맛이 독특한 줄은 알았지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아는 이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간파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꼬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서아는 지지 않고
받아쳤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죠. 대표님처럼요. 저는 레스토랑의 가장 약한 메뉴를 통해 셰프의 기본기와 위기 대처 능력을 봅니다. 완벽한 요리만 내놓는 곳은 매력이 없거든요. 건우의 눈이 빛났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그렇다면 이 레스토랑의 투자 가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SA님. 그가 마지막에 SA라는 이니셜을 나지막이 부르는 순간 서한은 확신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죠?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서아가 경계하며 물었다.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중입니다. 건우가 대답했다. 나는 내 투자 대상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주서아 씨는 내가 최근에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입니다. 그는 서아에게 와인을 한 잔 권했다. 지난번처럼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당신의 진짜 모습과 대화하고 싶으니까. 이건우는 서아의 이중 생활을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매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상상했던 딱딱한 워커홀릭 로봇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황을 즐기며 서아를 궁지로 모는 교활한 사냥꾼에 가까웠다.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시작한 연극이 오히려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건우라는 남자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건우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주서와의 평온했던 이중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그녀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운영하는 아지트로 희귀한 식자재가 배달되었다. 스페인에서 막 공수해온 이베리코 하몽 최고 등급과 프랑스산 블랙 트러플, 일반인이라면 구할 수도 없는 오직 미식가 SA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물건들이었다. 카드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 대신 단 한 줄의 메시지만 적혀 있었다. 오늘 저녁이 재료에 어울리는 와인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L. 서아는 골치가 아팠다. 이건우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녀의 전문성과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다. 이 남자 보통이 아니야. 내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녀는 초대를 무시했지만 건우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그녀가 비평을 위해 방문하는 레스토랑마다 우연히 그가 나타났고 그녀가 참석하는 비밀와인 시음회에 그가 투자자 자격으로 등장했다. 그는 서아의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재계에서는 이 기묘한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내녀란으로 소문난 LK 인베스트먼트의 이건우 대표가 생전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더 그레이스 호텔의 말괄량이 상속녀 주서아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이 소식을 가장 불쾌하게 들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 JS 그룹의 상속녀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박민영이었다. 박민영은 오래전부터 이건우를 자신의 남자로 점 찍어두고 있었다. LK 인베스트먼트와 JS 그룹의 결합은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녀는 주서아를 늘 한 수 아래로 보았다. 경영에도 관심 없고 재벌가의 의무는 회피하며 비급 문화미식 비평 따위에나 빠져 사는 철부지라고 생각했다. 최근 열린 VVIP 자선 경매 행사, 박민영은 이건우에게 접근하기 위해 최고의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다. 하지만 건우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경매장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주서아에게 향해 있었다. 대체 왜 박민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주서아가 맞선 자리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굴었는지 소문 다 났는데 이건우 대표가 그런 촌스러운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어. 질투심에 사로잡힌 민영은 서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아가 맞선 자리에서 보인 행동과 지금 건우의 관심을 받는 모습 사이의 거대한 괴리감을 의심했다. 주서아 그 여우 같은 년. 분명 이중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야. 박민영은 사람들을 모아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너희 그거 알아 주서. 씨가 겉보기엔 순진한 척해도 남자 홀리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래. 이건우 대표님도 홀딱 넘어갔잖아. 맞선에서 일부러 촌스럽게 굴어서 관심을 끌었다는 말도 있어. 요즘 남자들은 그런 특이한 거에 끌린다잖아. 계산된 행동이지. 소문은 재벌가 부모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주서아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고단수의 연극을 벌였다는 내용으로 변질되었다. 이 소문은 당연히 주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주 회장은 서아를 불러 호통을 쳤다. 네가 저지른 광대 노름 때문에 온갖 추잡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건우 대표가 너를 좋게 보고 있다는데 이 기회에 결혼을 서두르지 못할 망정 서아는 미칠 지경이었다. 맞선을 망치려던 계획이 오히려 결혼을 재촉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게다가 박민영의 방해 공작까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건우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건우 씨, 대체 목적이 뭐예요? 정략 결혼 상대가 필요하다면 박민영 씨 같은 사람을 찾아요. 난 당신 장단에 맞춰줄 생각 없어요. 건우는 서아의 날카로운 반응을 즐기는 듯 했다. 목적이라. 글쎄, 그는 서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확신이 생겼어. 주서아라는 사람 자체가 내가 찾던 유일한 변수라는 확신. 그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자신을 SA로 아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특이한 재벌 상속녀로 아는 건지 종잡을 수 없었다. 박민영의 견제와 이건우의 압박 속에서 서아는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박민영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주서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교계를 잠식했다. 서아는 순식간에 이중인격자 남자를 홀리는 요부로 낙인 찍혔다. 그녀가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벌인 연극은 이제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주 회장은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서아를 압박했다. 이건우 대표가 너를 포기하기 전에 당장 결혼 날짜를 잡아라. 이 이상 소문이 커지면 더 그레이스 그룹의 이미지에도 타격이야. 서아는 사면 촉가에 몰렸다. 그녀는 이건우가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을 경멸하며 떠나주기를 내심 바랐다. 그것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건우의 반응은 서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LK 인베스트먼트 집무실. 김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사교계의 소문 동향을 보고했다. 대표님, 현재 주서아 아가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민영 아가씨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서아 아가씨가 대표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치밀하게 연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쯤에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이건우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김비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지. 박민영은 주서아가 자신처럼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는 그 반대로 보여. 예, 주서아는 나를 밀어내기 위해 연기를 했어. 자신을 촌스럽고 무식하게 포장해서 내가 질색하게 만들려 했지. 그런데 그 연기가 어설퍼서 본래의 지성이 튀어나왔고 그게 내 흥미를 끈 거야. 그는 박민영의 유치한 방해 공작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오히려 서아에 대한 호감은 더욱 커졌다. 재력과 지위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솔직한 방식으로 저항한 여자였다. 그날 저녁 건우는 서아에게 연락했다. 서아가 피할 것을 알기에 그는 그녀의 할아버지인 주 회장을 통해 공식적인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서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그녀는 건우가 소문에 대해 추궁하거나 혹은 모욕을 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건우는 소문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아의 진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A님의 최근 비평을 읽었습니다. 가온에 대한 지적은 날카로웠지만 셰프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셨더군요. 그 셰프 사실 제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인재입니다. 서아는 놀랐다. 건우가 자신의 익명 활동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당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건우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나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서아 씨, 당신은 내가 만나본 여자들 중에 가장 시간 낭비가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치와 본질을 보더군요.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맞선 상대의 탐색전이 아니었다. 지적인 파트너 간의 토론에 가까웠다. 서아는 건우가 단순한 워커홀릭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건우는 갑자기 본론을 꺼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직설적이고 예측 불가능했다. 주서아 씨, 우리 결혼합시다. 내 서아가 귀를 의심했다. 정략 결혼 말고요. 건우가 말을 이었다. 가문 간의 결합 같은 건 양가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죠. 내가 말하는 건 당신과 나 두 사람의 결혼입니다. 그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의 지성, 당신의 고집, 그리고 당신의 이중생활까지 전부 포함해서 나와 결혼하면 당신이 SA로 활동하든 호텔을 경영하든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박민영 같은 부류들로부터 이것은 서아가 상상했던 그 어떤 전개와도 달랐다. 그녀는 건우가 자신을 재미있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한다고 여겼는데 그는 진지한 사업 제안처럼 결혼을 제시하고 있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당신을 속이려 했다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적어도 당신은 가식적이진 않으니까. 건우가 대답했다. 나는 결정을 내리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대답해줘요. 나와 결혼하겠습니까? 서아는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의 제안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지록 원했던 자유를 가장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았던 남자가 제안하고 있었다. 주서아는 이건우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놀리거나 혹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이라니. 이건우 씨, 당신 제정신이에요. 서아가 차갑게 받아쳤다. 우리가 만난 건 고작 2번이고 그중 1번은 내가 당신을 속이려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니. 애매하듯이 사람을 인수하려는 건가요? 내가 당신의 새로운 투자처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날카롭게 경계심을 드러냈다. 재벌가의 결혼이란 사랑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거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건우는 서아의 맹렬한 저항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투자는 맞지만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가치 투자입니다. 나는 주서아 씨의 본질적인 가치를 받고 그 가치가 나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웃기지 말아요. 당신 같은 남자가 원하는 건 순종적인 인형이지 나처럼 제멋대로인 여자가 아닐 텐데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게 당신의 착각입니다. 건우가 서아의 앞을 막아서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았다. 강렬한 소유욕이 번뜩였다. 내가 원하는 건 인형이 아닙니다. 내 옆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나본 유일한 적격자고요. 서아가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건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행동이 더 확실한 법이지. 그리고 그는 서아의 입술을 덮쳤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키스였다. 서아는 저항하려 했지만 건우의 단단한 팔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냉혈한 로봇의 키스가 아니었다. 서툴지만 뜨겁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지나고 건우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서아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죠? 내 진심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건우는 숨을 고르며 서류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냈다. 말로 못 믿겠다면 법으로 증명하죠. 서류의 제목은 결혼 계약서였다. 서아는 기가 막혔다. 키스 후에 내미는 것이 계약서라니 이 남자답다고 생각했다. 이걸로 나를 사겠다고요? 아니요, 당신에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건우는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가리켰다. 서아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결혼 후 주서아의 모든 개인 자산과 상속 재산은 분리하며 이건우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주서아의 익명활동 SA를 포함한 모든 직업적 활동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서로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결혼 유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 후 어느 한쪽이 원할 경우 어떠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즉시 이혼에 합의한다. 이것은 재벌가의 정략 결혼 계약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서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녀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보호 조약에 가까웠다.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자신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박민영의 공격과 할아버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탈출구였다. 왜 나한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당신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득은 있습니다. 건우가 대답했다. 첫째, 나도 더 이상 귀찮은 맞선 자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주서아라는 흥미로운 파트너와 함께하는 인연이라는 시간. 나에겐 그게 가장 큰 이득입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서아는 계약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박민영과의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우라는 예측 불가능한 남자와 엮이게 된다. 생각할 시간을 줘요. 서아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우가 던진 결혼이라는 승부수는 그녀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강력한 한 수였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주서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건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적 제휴였다. 할아버지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박민영의 유치한 공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서아는 이건우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 계약서에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싶어요. 내 익명 활동 S에 대해 당신 회사에 그 어떤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우리의 결혼이 내 비평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건우는 즉시 동의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내가 보장하려는 핵심 가치니까. 두 사람은 변호사만 대동한 채 조용히 계약서에 서명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릴 2위를 다투는 가문 간의 결합이 이렇게 단순하게 성사되었다. 서아가 주 회장에게 결혼하겠다고 통보하자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럴 줄 알았다. 내 안목이 틀릴 리 없지. 건우 같은 녀석이 내 진가를 알아볼 줄 알았어. 당장 약혼식 준비해라. 서아는 할아버지가 자신이 벌인 사기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다.
어쨌든 목표는 달성했다. LK 인베스트먼트와 더 그레이스 호텔 그룹의 공식 약혼 발표는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히 박민영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말도 안 돼. 주서아 따위가 어떻게 이건우를 낚아챈 거야. 박민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찻잔을 집어던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건우의 가장 유력한 신부 후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맞선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다던 주서아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녀의 질투심은 분노로 변했다. 주서아가 분명 치밀한 연극으로 이건우를 속인 게 틀림없어. 순진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수작을 부린 거겠지. 내가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주겠어. 박민영은 약혼식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주서아를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망신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사람들을 시켜 주서아가 맞선 당일 입었던 촌스러운 옷과 그녀의 기행에 대한 증언들을 수집했다. 또한 서아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과의 관계를 부풀려 남자를 이용하는 사기꾼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 약혼식 날 모든 사람 앞에서 주서아의 실체를 폭로할 거야. 이건우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순 없겠지. 약혼식이 다가올수록 서아와 건우의 관계는 기묘하게 흘러갔다. 두 사람은 계약 파트너로서 약혼식 준비를 함께 했다. 드레스를 고르고 하객 리스트를 점검하는 과정은 비즈니스 미팅처럼 건조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탐색이 계속되었다. 당신은 파란색보다 붉은색이 더 잘 어울리는군. 건우가 드레스를 입은 서아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내 취향은 내가 정해요. 당신은 투자자로서의 안목만 보여주면 돼요. 서아가 까칠하게 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핑퐁처럼 이어졌다. 서아는 건우가 자신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해서 시험했다. 건우는 그런 서아의 경계심을 즐기며 여유롭게 대응했다. 약혼식 전날 밤, 서아는 박민영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낌새를 눈치챘다. 사교계 친구들로부터 경고성 메시지가 날아왔다. 서아야, 너 민영이 조심해. 걔가 너 약혼식에서 망신 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더라. 서아는 불안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이건우와의 계약을 믿어보기로 했다. 약혼식 당일, 더 그레이스 호텔 연회장은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서아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건우의 팔짱을 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예비부부였다. 박민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곧 시작될 폭로극을 기대하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폭풍을 감지하며 심호흡을 했다. 두 번째 연극의 막이 올랐다. 더 그레이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을 발했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건우와 주서아는 그 자체로 완벽한 그림이었다. 냉철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이건우와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주서아. 아무도 그녀가 불과 몇 주 전 촌스러운 가발을 쓰고 맞선 상대를 골탕 먹이려던 말괄량이었다고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민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기회를 노리는 암표범처럼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웃어도 주서아, 오늘 내 가면을 벗겨줄 테니. 약혼식의 하이라이트 양가 대표의 축사가 끝나고 두 주인공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다. 박민영이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무대 근처로 나아갔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어요. 이 경사스러운 날 제가 두 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음악이 멎고 모든 시선이 박민영에게 쏠렸다. 서아는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우는 서아의 손을 가볍게 쥐며
계약대로 그녀를 보호할 준비를 했다. 박민영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오늘의 주인공인 주서아 씨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떴다. 그것은 몇 주 전 서아가 맞선 장소에서 촌스러운 뽀글머리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던 사진이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동요가 일었다. 박민영은 계속해서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어떤 분들은 서아 씨가 개성이 강하다고 하시지만 제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서아가 과거에 만났던 몇몇 남자들과 찍힌 사진들이었다.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서아가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며 어장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아 씨는 더 그레이스 가문의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척 접근하여 남자들의 환심을 사는데 아주 능숙하더군요. 이건우 대표님처럼 순진한 분들은 이런 고단수의 전략에 속기 쉽죠. 박민영은 서아를 재벌 사냥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장내는 싸늘해졌다. 이건우의 집안 어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아가 사기 결혼을 하려 했다는 뉘앙스였다. 서아가 반박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박민영은 결정타를 날렸다. 이건우 대표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여자에게 속지 마세요. 박민영은 서아가 당황하고 이건우가 분노하여 약혼이 파탄나기를 기대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내 손녀에게 무슨 망발을 짓거리는 게냐. 모든 사람이 소리의 근원지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지팡이를 든 주 회장이 경로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원래 주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약혼식 후반부에 잠시 들르기로 되어 있었다. 주 회장이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박민영은 당황했다. 주 회장이 이렇게 빨리 등장할 줄은 몰랐다. 주 회장은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박민영을 노려보았다. 박민영, 네가 감히 누굴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내 손녀가 맞선 자리에서 장난 좀 쳤다고 해서 그게 사기야. 그는 하객들을 향해 선언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똑똑히 알리겠다. 내 손녀 주서아는 돈 많은 남자를 홀릴 이유가 없는 아이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웬만한 사람들보다 돈이 많기 때문이지. 주 회장의 폭탄 선언이 이어졌다. 서아는 더 그레이스 호텔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모두가 서아를 그저 반개 황족 정도로 생각했지만 유일한 상속녀일 줄은 몰랐다. 주 회장은 박민영을 향해 일갈했다. 네가 감히 내 상속녀를 모욕해. JS그룹이 요즘 사업이 잘 되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당장 이 자리에서 내 손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부로 JS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 박민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오히려 자신의 가문을 위기에 빠뜨렸다. 서아는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대놓고 밝힐 줄은 몰랐다. 그녀는 옆에 선 이건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박민영이 쫓겨나듯 연회장을 나가고 주 회장의 폭탄 선언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회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주서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하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에게 몰려와 아첨을 떨기 시작했다. 어머, 서아 양 역시 범상치 않다 했어요. 더 그레이스의 유일한 상속녀라니 이건우 대표님과 정말 잘 어울려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서아는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상대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할아버지의 등장은 예상 밖이었고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것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건우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힐끗 옆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태연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설마 이 남자도 나를 속인 건가? 할아버지와 짜고 연극을 벌인 건가? 연회가 파하고 두 사람만 남게 된 순간 서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건우에게 따져 물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내가 더 그레이스 상속녀라는 거. 그래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결국 당신도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가문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거냐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우라는 남자에게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었다. 그가 자신을 주서아라는 개인으로 봐준다고 믿었다. 이건우는 서아의 격앙된 반응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정확히는 두 번째 만남부터 건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 맞선 자리에서 당신이 와인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이 평범한 촌뜨기가 아니라는 건 짐작했지. 그래서 조사를 시켰고 당신이 SA라는 사실과 더 그레이스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서아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든 행동이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럼 나를 가지고 논 거네요. 내 이중 생활을 알면서도 모른 척 접근하고 결혼 계약서까지 내밀면서 아니, 건우가 단호하게 부정했다. 난 당신의 배경을 알고 나서 당신에게 더 끌렸어.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는 서아에게 다가섰다. 서아야, 세상 여자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을 포장해. 하지만 당신은 정반대였어.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그걸 버리려고 숨기려고 했었지. 자신을 촌스럽게 위장하면서까지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매력적이었어. 그는 서아가 내밀었던 결혼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서아의 눈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배경이나 재산 때문에 결혼하려는 게 아니야. 주서아라는 여자 맞선 자리에서 짜장면을 외치던 배짱과 최고급 와인의 빈티지를 정확히 맞추는 지성을 동시에 가진 예측 불가능한 당신 자체를 원해. 그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단순히 박민영을 이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이건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계산적이고 냉철했던 CEO의 모습은 사라지고 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서아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가면과 민낯을 모두 본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략 결혼을 피하려던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대신 진짜 사랑을 찾게 된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구노스유의 고백에 대한 대답 대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먼저 키스했다. 계약이 아닌 진심이 담긴 첫 키스였다. 1년 후 주서아와 이건우의 결혼 생활은 재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가십거리이자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사례로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두 강력한 가문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정작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주서아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더 그레이스 호텔 상속녀 SA라는 이름으로 미식 비평 활동을 계속했다. 그녀의 비평은 재벌 상속녀의 호사스러운 취미가 아니라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실력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젊은 셰프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이건우는 그런 아내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는 서아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원했고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탐방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냉철한 얼음 왕자는 아내 앞에서는 무장해제되는 사랑꾼으로 변해 있었다. 물론 두 사람의 강한 개성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건우 씨, 당신 지난주 이사회에서 우리 재단 예산 삭감안에 찬성표 던졌어요. 서아가 눈을 흘기며 따졌다.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야. 당신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건우가 태연하게 받아쳤다. 감정적이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제 내가 추천한 레스토랑 주식 매입건 너무 비합리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논쟁은 언제나 불꽃이 튀었지만 그 끝에는 항상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구속하는 대신 서로에게 최고의 자극제가 되었다. 한편 약혼식장에서 망신을 당했던 박민영과 그녀의 가문인 제이스 그룹은 주 회장의 압력과 여론의 문매를 맞고 큰 타격을 입었다. 박민영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해외로 사실상 쫓겨났다. 가끔 서아는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사실 그날 일부러 저 망신 주려고 늦게 나타나신 거죠. 제가 연극한 거 다 아시고. 주 회장은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건우 녀석이 그러더구나. 서아를 길들이려면 평범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모든 것이 이건우의 큰 그림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아는 결혼 1주년 기념일, 서아는 건우에게 자신이 직접 요리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메뉴는 1년 전 맞선 자리에서 그녀가 외쳤던 돈가스였다. 최고급 트러플을 곁들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돈가스였다. 이건 복수인가요? 건우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아니요. 초심을 잊지 말자는 의미죠. 서아가 윙크했다. 당신이 반했던 건 촌스러운 연기를 하던 나였으니까.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다.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시작된 장난 같은 만남은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했고 결국 그 어떤 계약보다 견고한 사랑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했지만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할 것이 분명했다.